안녕하십니까, 달리기 훈련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훈련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화들을 많이 신어보고 카본화, 레이싱화들을 겪어보고 이런 걸 신어보면서 좋은 신발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강하고 경쾌하고 강한 반발력을 이용해서 푹신한 쿠션감도 주면서 레이싱화로서의 속도도 내준다고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해서 알파플라이 3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격도 훨씬 비싸졌고 상급의 카본 레이싱화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엄청난 속도를 좀 보여줍니다. 구현되는 속도와 반발력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기록이 진짜 엄청납니다. 팍팍 밀어주고 경쾌하게 튕겨주고 계속 몸을 밀어붙여주는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몸에 부담감이나 이질감이 없고 계속 빠른 발놀림이 가능하고 그거에 비해서 몸에 걸리는 부하나 나의 심박이 막 오르고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얘는 신기한 게 이제 그동안의 알파플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포풋이 좀 주가 되고 미드풋까지 효과 있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이었고 힐풋은 약간의 이질감과 불편한 느낌을 조금은 주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플라이 3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로 어떤 주법을 쓰더라도 적당히 잘 받아주고 무조건 도움을 주는 신발입니다. 앞발에 물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에어팟으로 이렇게 착지를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알파 1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상에 있는 에어팟으로 띄고 이렇게 빠른 질주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아리나 그런 특정 부위에 걸리는 하중이 너무 세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강한 신발이었어요. 알파플라이 1이. 그 다음에 알파플라이 2는 이런 식으로 뛰다가 좀 자세가 무너져서 편하게 뛸 때 약간 이제 충격량이 좀 물리면서 약간의 불편함과 물집이 잡히는 느낌과 브레이킹이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알파 3는 앞으로 뛰나 중간으로 뛰나 당연히 빠르게 해주고 뒤로 힐풋으로 뛰어도 그 어떤 신발보다도 좀 빠른 속도를 유지해주지 않나.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되게 없고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구조와 이 에어팟과 미드폼의 엄청난 카본의 엄청난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나. 이 뒤에 이 푹신함과 이 강한 반발력과 카본의 반발력과 이 높고 푹신한 주맥스 폼이 적당히 배합이 잘 됐다. 에어팟이 이게 무너져 내리거나 쿠션이 아니라 얘는 물리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카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해서 이게 내구성이 죽는다거나 튕겨주는 힘이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반발력 부분에서는 내구성이 매우 확보가 된 신발이다. 다른 곳이 터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주맥스 폼이 좀 내구성이 약하기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푹신한 쿠션과 충격 흡수의 기능은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또 금방 떨어지고 반발력도 힐풋으로 뛰었을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대용도로 바짝 몇 번 신으시고 그 다음에는 단거리 용도로 훈련용으로 신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러한 편안한 느낌으로 대부분의 대중들이 신을 수 있게 구현한 신발로 최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어퍼는 단단하게 막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한 상관없이 보통의 레이싱화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어퍼가 단단한 구조물로 통풍은 잘 되면서 잘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끈이 아니라 요 천 같은 곳에 단단한 니트 재질의 이렇게 끈이 걸리면서 여기에 이제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고리가 있고 얘는 이제 따로 뭐 러너스루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리 자체의 부피가 커짐으로써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걸리는 접점이 아니라 체감상 막 10군데에서 힘을 분산해서 받아주는 느낌으로 위에서 잡아줘야 이 밑에 이 쿠션의 상하의 진폭을 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발을 당겨서 이 밑에 한 3-4단은 정말 약간
과하다 싶게 묶어주시는 게 기능을 이렇게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힐에 아주 이게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발을 넣고 빼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제가 느낀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장점만 있다기보다 단점도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 반발력이 앞에 전체적으로 팍 치고 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한 군데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덩어리가 통째로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의 이 엄지 쪽에 강하게 받아주는 힘뿐만 아니라 이 새끼 쪽에서도 동일한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 바깥쪽 라인의 인대라든지 발목에 아주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발목 부분의 통증이 가장 강하게 남았습니다. 예. 하루 정도 발목이 매우 시큰시큰 발목에 통증이 좀 오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충격량은 허벅지나 햄스트링이나 앞에 대퇴 근육이나 허리 근육으로 골고루 부하를 걸어주기 때문에 부상은 당연히 방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몸에 익혀있는 사람이 뛰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함부로 이 신발의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를 계속 올리시는 거는 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몸이 받쳐줄 수 있는 속도로 적당히 제한을 해주시되, 템포를 맞춰주는 용도로서 훈련을 하시다가 대회 때 마음껏 이 성능을 이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전에 체감상 모르겠는데, 예전 끈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이 돌기가 조금 더 깊고 이렇게 막 딸컥딸컥 걸리는 거였는데, 예전 끈에 비해서는 이 끈이 조금 이게 넓어지면서 이 끈 걸리는 게 좀 약해진 느낌이 조금 있어요. 신경 써서 끈을 좀 당길 때 더 세게 당겨주신다든지 해야 되고, 알파 1, 2, 3로 진화가 되면서 뭐 구조적으로는 많이 대중이 소화할 수 있고 부상을 막아주고 더 빠르게 되도록 조금씩 개선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그냥 이게 약간 이제 신발의 탓을 하기보다 이제 몸이 발전을 하고 그걸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사실 퍼포먼스 내에서 생기는 최고 기록 자체는 알파 1이나 3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파 1 자체도 워낙 반발력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신발이라서, 그럼에도 이제 미세한 구조의 미세한 차이나 요 폼의 강한 반발력이 좀 발전이 되면서 편안해지면서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보면 약간 미세하게 조금 한 1, 2mm 폼이 뒤로 밀려온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에어파드가 살짝 뒤로 오면서 보통의 미드풋 주자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시중에 많이 이제 레이싱화가 출시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3만 얼마를 주면서까지 이거를 신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90점, 95점의 점수는 쉽지만 마지막 5%, 10%를 채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러닝화에 비해서 이 신발은 마지막 5%를 위해서 2배의 가격을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신발로 대회를 무난하게 마무리를 하고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훈련을 할 때 내 몸에 걸리는 부하량을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함으로써 훈련은 소화를 하는데 몸에 이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용도로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안 마라톤은 저도 이 알파 3를 신고 뛰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 훈련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